혹시 이 프로그램을 한 번이나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셔야 네네네. 또 저희 프로그램이 또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또 생방으로 또 유튜브로 방송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전 세계 모든 이제 산모분들이 이 TV를 시청하고 계실 텐데. 네네네. 근데 왜 웃으세요? 아니 진짜 전 세계 지금 전 세계- 유튜브 생방으로 하기 네네네. 때문에 물론 찾아보지 않는 한 네. 모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뭐 소문이 네네. 안 났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 프로그램이 어떤 제목인지 알고 계시죠? 아이뻐? 네. 이거 연습 좀 하죠. 저희가 해야 돼요. 아이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맘 나들이 이렇게 외쳐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네네.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네. 자, 한번 맞춰볼까요? 일단 제가 산모가 된 기분으로 우리 둘이 먼저 해보시죠. 산모가 됐다 자기가. 아니 배를 보면 산모 같을 수도 있어요. 힌트를 못 보겠어요. 일단 자, 연습.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뻐. 맘 나들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뻐. 자, 오늘 네. 저희 인천광역시 여성의 광장에서 서울 여성병원과 함께하는 아이뻐 맘나들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식으로 인사하시죠. 네,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뻐 맘나들이의 네네. 진행을 맡고 있는 개그맨 정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저는 또 인기 가수 백이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이 프로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또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네, 아까 좀 전에 뭐 화면으로 보시면 네네. 알겠지만 실시간으로 방송. 지금도 전 세계 지금 유튜브로 그렇죠.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초상권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네네네. 알아서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제가- 네. 말씀을 드리지만 카메라 감독님께서 또 직접 또 가시다가 네네. 카메라 감독님도 눈이 있어서 이렇게 또 올라갈 경우도 갔다가 있거든요. 보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안 나오고 있구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걱정 안 여러분들께 뵈면은 항상 저는 이 무대에 항상 올라오면 네네네네. 대부분 우리 관객분들이 이제 아이를 가진 우리 임산부들이시잖아요. 네네네. 산모분들인데 예. 항상 저는 부럽고 부럽고.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총각이시잖아요. 총각이라. 항상 느끼지만은 네. 이분이 여기 아이뻐 맘나들이 MC를 같이 하면서 왜 있을까? 네네네네. 아이를 갖고 싶은 걸까? 네. 아니면 산모를 보고 싶은 걸까? 장가를 먼저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와야 제가 네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여기 계신 이제 예비맘 우리 어머님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오늘은 마침 그래도 남편하고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혹시 네네네네. 저처럼 총각인데 혼자 오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네. 보면 약간 남편분들이 약간 지금 불편해하세요. 억지로 끌려온 느낌이라. 끌려온 느낌이 있을 예, 수도 예. 있지요. 그러니까 저는 네네. 가면 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궁금한 아이에 게. 대해서도 그렇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 산모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네네네. 이런 것들은 총각 입장이나 지금 첫 아이를 임신한 그 첫 남편이 아니라 첫 남편이요. 첫 남편이 아니라 결혼을 여러 번 하나 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첫 아이를 가진 이제 예비 네. 아빠 아빠로서 아빠로서 저랑 궁금한 게 마음이 많아서. 맞을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 저분은 네. 결혼을 하셨고요. 네네네. 본인은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태스러워요. 미리 알아가는 것도 좋지만 네.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알고 결혼하면 또 그게 또 그렇잖아요. 아니요, 사실 나는 알고 싶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네, 진짜로. 많은 거 알고 네네네. 아마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거요? 결혼하시면 모른 척 하셔야 되는 게 예. 결혼했구나 2주 됐어 지금쯤 태아가 어디에 있겠고 이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여자들은. 그럼요 너무 아는 체 하는 것도 그렇고. 그거는 박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 이렇게 네네. 진행이 되고요. 마음 편안하게 방송을 이렇게 같이 하시다가 화장실에 가시고 싶은 분은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열려 있고, 졸고 싶다 네네. 그러면 주무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럼요, 직접 찝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여기 관계자분이 베개를 갖다 드리는 서비스를 네네. 그리고 진행하고 갑자기 막 있으니까요. 승질이 나고 그러면 욕하셔도 됩니다. 그럼요. 예, 괜찮습니다. 약간의 네네. 본인도 모르게 약간의 그런 게 있으시면 진짜 네. 해도 저희는 아무 관계 없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럼요. 여러분들 위주로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가셔도 되고 집에 가셔도 되고 집에 가면 안 되겠고 다녀오셔도 되고 뭐 주무셔도 그럼요.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편안하게
편안하시게.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여기 관계자분들하고 또 서울 여성병원에게 말씀을 드린 게 네네. 산모들이 즐거워야 저희가 즐거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백이성, 얼굴만 크고 진짜, 네네. 진짜 재수. 그러셔도 그러셔도 돼요. 예, 네.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즐겁다면 예, 백이성 씨는 예, 얼굴을 예. 더 키울 거예요. 더 키워도 아이, 지금이라도 진짜. 키워 내가. 하지 더 마. 키워 하지 더 마. 키워줘. 예? 보톡스 대신 맞으시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자, 요즘 뭐 연예인들이 네네. 또 출산을 준비하고 있고 출산을 하신 연예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 많이 소식이 들어요.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황정음 씨도, 황정음 씨도. 뭐 임신 4개월째에서 네네네. 연기를 관두고 지금 음. 출산에만 전념하겠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미국에는요 팝가수 비욘세 씨까지 비욘세. 또 임신 소식을 전하고. 저는 어저께 봤어요. 보셨습니까? 어저께 그래미 어워드 네, 그 문제가 됐었죠. 만삭이 만삭이 돼서 공연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심 이제 내일이 네네. 이제 토크쇼 하는 날인데 꼭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너무 열정적으로 춤을 추니까 괜찮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 전 그래서 궁금하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면 아이가 나올 수 있나요? 그럼요. 그거는 본인 엄마가 더 잘 아는 거예요. 아, 비욘세가 더 잘 아는 거고. 잘하는 거고. 당신은 몰라. 괜한 걱정을 했군요. 그럼요. 전 보고 있나 저러다가 아이가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그것도 한번 나중에 아, 또 오시면 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혹시라도 또 비욘세가 또 쌍둥이를 또 그러게요, 가졌다 그러게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쌍둥이 엄마로 혹시 알려진 분 계십니까? 네네. 여기 계시네요. 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한국의 비욘세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비욘세.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정성호 씨는 예. 내 쌍둥이는 아니잖아요. 예, 내 쌍둥이 아이는 아니고. 네 명인데 내 쌍둥이처럼 5년 안에 낳았죠. 이야. 저 나쁜 사람 아니고요. 아내하고 합의하에 이렇게 된 건데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야 이랬던 게 지금 예. 아내 입장에서 지금 아내 입장에서 저는 짐승이라는 소리도 들은 그러니까 거고.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 우리 며느리가 배 꺼질 날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진짜 그런 어머니가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변하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너무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해주자. 다 해주자. 그래가지고 지금도까지 또 이제 아내랑 명절 때도 명절 전날 안 오고요. 명절 당일날 아무 때나 잠깐 왔다가 휴게소처럼 들려서 밥 드시고 가십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사실 요즘에 네네. 저출산이라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우리 정성호 씨는 4명이나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네 번째 아이 낳았을 때 아주 이슈가 됐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요. 네네. 저 그때 솔직히 넷째는 솔직히 연예인으로서 많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하는 직업도 그렇고 네. 돈벌이도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넷을 낳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안이 풍지박살나게.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전화가 왔어요. 야 성호야, 너 호가 다산이냐?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도 네. 저 전화번호 바꿔야 된다고 네네네. 다산 콜센터로. 다산 콜센터. 그 정도로 막 아.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네네. 처음에는 이제 넷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남자니까 많이 있을 것 같았어요. 음. 근데 저 하나를 낳나 둘을 낳나 셋을 낳나 넷을 낳나 부담은 다 똑같습니다. 대신 남자가 빨리 죽을 뿐이죠. 왜 빨리 죽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다가 아무래도 아이들을 위해선 저는 그냥 아이라도 있으면 전 열심히 일하고 죽을 겁니다. 그럼요. 그게 바로 네네네. 남자의 사명이자 숙명이에요. 혹시 그때 뭐 기사나 이런 것들 있으면 참 모아놓은 거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요. 오. 네네네. 5년 동안 아내를 야. 5번 임신. 저 이런 거 그러게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정성호 씨 얼굴이 늙어가고 있는 게. 예, 엄청 늙었죠. 예. 마지막에 가식적으로 웃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진짜로 행복해서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천사 한 명하고 사는 게 좋아요, 4명하고 사는 게 좋아요. 4명하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 예. 근데 이렇게 슬퍼. 아니, 이거 보톡스 맞아서 그래요. 그래요. 눈물 닦고. 아닙니다. 근데 그때 저는 궁금한 게 네네네. 저희 임신했을 때 여러분들한테도 좀 저는 여기 우리 남편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 반응을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막 일단 저는요. 첫 아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이 네.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거요? 결혼해야겠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결혼부터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이가 먼저. 네, 그래서 빨리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 방법을 난 몰랐지? 아니,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요? 옳은 방법은 아니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하늘에서 행복을 더 주기 위해서 빨리 접근을 한 거고요. 너희 혹시 녀석. 여기 야, 이 녀석. 그걸 형한테 얘기해 줬어요. 형이 그러면 안 돼요. 이 얘기 듣고 그러면 형은 범죄예요. 우연이 왜?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연이 생겨야 돼요. 우연이 생겨야 그럼요. 자, 여기 계신 남편분들이 좀 네네. 계신데 그러게요. 좀 혹시 궁금해. 여기 앞에 계신 남편분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첫 아이가
임신이 됐다 딱 그랬을 때 제가 좀 내려갔다 올까요? 네, 좀 제가 좀 조심해. 네. 어. 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어땠어요? 첫 아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예,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노력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있을 수가 예. 없다고. 아내가 이건 현실이 평소에- 아니야. 이런 거짓말이죠. 평소에 거짓말을 자주 하시나 봐요. 아니요, 너무 믿기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 아. 스스로 받아들이질 못했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신 거 안 받아들이려고 한 거예요. 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요. 네, 산부인과 가서 전화 왔다는 소식을 듣고 네. 그게 진심이었구나 라는 거를 느꼈을 때는 너무 감사했고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못 많이 믿을 수가 있어? 아니 그 무슨 시아버지 같은 느낌을 갖고 계세요. 아니요. 확인을 하고 나서야 아니,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게 진심이었구나. 임신한 게 맞어. 뭐 그러면 그럼 그 소식에 누구한테 먼저 이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먼저 알렸습니다. 아 부모님.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네. 이게 자기 엄마 아빠한테 알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여성분들은 그거보다도 자기를 위해 주는 걸 먼저 중요하거든요. 아. 아니 왜 자기 엄마 아빠한테 먼저 얘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되게 싸우고 그러거든요. 이거 봐요. 그러니까 봐봐. 예. 내가 여기 나오길 잘했다니까. 나는 엄마 아빠한테 전하려고 그랬거든. 그러면 안 되고 이거 봐, 지금 이제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게 아내가 예. 이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 맞죠? 어. 근데 남자들은 낼름 얘기하죠. 희한하죠. 어제 저녁에 성우 씨- 싸운 것도 다 알죠. 엄마 성우 씨, 아빠가. 저 앞에 네. 앞에 또 계신 남편 네네. 한번 여쭤보세요. 누구한테 먼저 알렸는지. 네, 제가 마이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먼저 임신 소식 알렸습니까? 저는 장인 장모한테 먼저 오, 이야, 지금 앞에 분이 뭐가 됩니까? 지금 앞에 분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 가실 때 통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통로 이쪽으로 가시고요. 이쪽으로 가시게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날 이야, 뻔했습니다. 그러네. 장인 장모님한테 알렸다고 잠깐 그저 합니다. 뒤에 또 계십니다. 한 분만 그러니까요? 더. 한 저 분 더 뒤에- 할까요? 저 뒤에 남자분. 자, 네, 뒤에 아내가 남자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리셨나요? 네, 제 친구들한테 먼저 아니 물어봐. 왜요? 왜요? 친구들한테 왜요? 와이프가 나이가 좀 저보다 많아서 네. 친구들이 임신하는 거를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아. 친구들이 임신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가 나이가 임신 많으니까. 과정을 기다린 거 아닌가? 뭔 네, 소리예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네네. 세 분을 만났습니다. 세 분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게- 재밌네요. 역시 확실히 보면 저희가 이제 토크쇼를 항상 이제 전국을 걸쳐서 지금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점점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처음 저희가 공연했을 때는 다 여성분이었어요. 여성분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소문이 나서 그런지 이제 남편분들하고 같이 오시게 되네요. 정말 좋은 게 아내가 혼자 가는 거 네. 사실 혼자는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음. 하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아이와 오는 거는 아이를 위해서 오는 거고요. 사실 자기를 위해 줄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남편이 같이 오면은 정말 든든하죠. 그럼요. 화장실 갈 때도 뭐래도 이렇게 좀 화장실은 같이 안 들어가고요. 예.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는 비데가 있죠. 아, 네, 비데가 근데 이게 같이 짐이나 이런 거 드시는 남편한테 좀 네네. 들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혼자 오시게 되면 그 짐도 그럼요, 혼자 그럼요. 갖고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만으로 그만큼 충분하죠.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네. 또 아내분들도 되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사실 자기가 임신했다는 걸 스스로만 알고 있고 그렇죠. 고충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궁금한 걸 듣고 싶어서 왔을 뿐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딱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함께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네네. 너무 좋아요. 오늘은 이제 물론 이제 소수이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네네. 이제 부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 이게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만들고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네네. 전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고 우리나라가 그렇죠. 가장 큰 문제긴 한데 저출산 맞아요. 이게 인구가 줄어들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발벗고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임신했어 그러면 애국자네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사실 네네. 애국자일 수밖에 없는 게 음. 점점 나라가 인구가 줄게 줄게 되면 되고. 로봇가 발전을 합니다. 어. 결국 사람은 줄고 로봇가 발전하면 터미네이터가 생기겠죠. 그러면 로봇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언젠가 온다는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요. 왜? 인간에게는 음. 정서적으로 있고 감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느낌이 있는데 로봇은 그런 게 없잖아요. 결국 아이를 안 낳아도 되고 인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물질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제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뭔 야, 얘기하는 되게 거예요? 심각한 좀 할렐루야 지금 공상과학 의사 선생님 같으세요. 근데 지금 보면요, 일본은 일본 남자들이나 여성분들이 약간 미쳐가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전 신문 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결혼식을 했어요. 남자가 남자가 인형이랑 아 인형이랑 결혼식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그거는 뭐 무슨 근데 말이 됩니까 그게? 사실 근데 그건 극소수에 예. 극소수에 이제 그런 이제 오타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건 나쁘다기보다는 네. 자기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해해 주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분들만의 그 취향일 사실 수 어떤 있죠. 사랑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네네네. 점점 대화의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편한 게 내가 얘기를 해도 뭐 대답도 안 할 내가 사랑하는 인형하고 결혼하겠다. 진짜 결혼을 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서 미친 놈 이거 그렇게. 그 세상이 미쳐간다. 진짜. 하지만 여기 계신 네. 분들은 다시 한번 애국자시죠. 말씀을 드리지만 애국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러죠. 지금 약간의 몸은 힘드시고 자기의 모든 걸 좀 잃은 것 같지만 곧 좋은 아이, 좋은 천사와 함께한다는 행복으로 그렇게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애국자를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입니다. 네. 아, 그래서 이 애국자들을 저희가 또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죠. 바로 이제 함께하는 아이폰 맘나들이 이 프로그램. 정말 이게 정말 나라에서 이거 지켜줘야 돼요 이 프로그램.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뻐를 외치면 맘 나들이를 해주시면 거기로 오프닝을 시작으로 해서 빵긋 웃으면서 2부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습니까? 뭐 좋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아이빠면 맘나들이 그렇게 하시면 재수수사 안 되고요. 네네네. 이쁘게 좀 이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이뻐! 아이뻐.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프로그램이 정말 전 세계로 좀 퍼져서 네네. 이제 고출산으로 가는. 너무 많으면 네네. 좀 문제가 되겠지만요. 아유, 지금 그런 괜찮습니다. 그럼요. 완전, 요즘 완전 뭐 세상이 고출산. 발달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많아도 충분히 키울 수가 아유,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 아이포 산모교시라는 날이죠.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죠. 아 발렌타인데이. 어떻게 초콜릿 좀 받으셨어요? 예? 아 참. 저를 뭘로 보시고? 아니에요. 받았어요? 그럼요. 너무 많아서 제가 많아서? 다 먹지 못해서. 저기 실장님, 뭐 제가 저 아까 맡겨놓은 거 좀 갖고 오시죠. 아 혹시 가능하면 네, 네. 너무 많아가지고 좀 나눠드리려고요. 이거 받으셨구나. 네, 너무 많아서 예, 편의점에서. 너무 적어요. 요 앞에도 다 있으니까요. 네. 초콜릿이. 저 이거를 저희가 네. 초콜릿 받을 사람도 없는데 받으신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거든요. 저는요. 네네. 이거 와서 이거 하라 그러길래 뭔가 했더니 세상에 그러면 진짜 어디서 받은 것처럼 초콜릿을 만들어 갖고 와야죠. 편의점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거를 이거를 누가 봐도 이게 설정이라는. 아유 그래도 그렇다고 네네. 떨어뜨리면 편의점 같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맘나들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초콜릿을 좀 나눠드리고자 네네네.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일단은 네. 초콜릿을 이거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이거 좀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네? 초콜릿 괜찮으세요? 안 돼요. 여쭤봐야 돼요. 그런가요? 그럼요. 아유, 그냥 괜히 드렸다가 괜히 큰일 나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저희 한 분을 더 모셔가지고 모셔와갖고.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전문가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초콜릿을 드려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번 보실까요? 일단 뭐 아이폰 맘나들이 하면서 네네. 일단 영상부터. 그럴까요? 보실까요? 아 네네. 좋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대표 산부인과 전문병원 인천 서울여성병원. 인천 서울여성병원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과 산부인과 전문병원 지정을 받아 최고의 실력과 전문성, 안전성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여성들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천 서울여성병원은 해외 여성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7년에 개원한 브림센터는 2010년 IR센터로 설립되어 전 세계 많은 여성들에게 엄마가 될 수 있도록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울여성병원의 수염관 아기 시술은 과별한 유도를 통해 채취한 난자와 정자를 수염관 내에서 수정시킨 후 환자의 자궁에 이식하는 배아 이식법입니다. 이를 위해 IR센터에서는
IVF 챔버, 레이저 어시스트 해칭, 마이크로 매니퓰레이터, 그리고 리퀴드 나이트 로젠 탱크 등의 첨단 의료 장비를 활용합니다. 수영관하기 시술은 생리 2일째부터 평균 2주 정도 통원 방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공 임신의 가장 첫 단계에 해당하는 인공수정은 여성의 배란기에 맞춰 직접 채취한 정액을 특수 처리하여 좋은 정자만을 모은 후 여성의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통증이 없어 마취 없이 약 10분 내에 시술되며 바로 귀가가 가능합니다. 최고의 병원은 최고의 의료진이 만들어갑니다. 냉철한 진료, 따뜻한 서비스의 전문의 32명이 함께합니다. 아프기에 더 소중한 아기들을 위한 종합병원 수준의 신생아 집중 치료실, 그리고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응급관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분만실에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생명 탄생의 순간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난임 치료 전문센터인 IR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 생성 전문 의료기관으로 경인 지역 최고의 시술을 자부합니다. 행복한 임신, 아름다운 출산을 위한 산모와 아빠의 교육, 마더비 문화원은 전문적인 정규 강좌와 문화체험 이벤트로 산모와 소통합니다. 2005년, 2009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유니세프 인증, 모유수유센터는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를 통한 교육 및 상담으로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돕고 있습니다. 여자에서 엄마로 돌아가는 준비를 위한 산후조리 시스템, 리무진 서비스, 퇴원 교육, 출산 선물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소아청소년센터는 지역 내 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맞춤형 진료를 준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전문화된 실력과 최고의 시설, 모든 진료 과정의 환희를 담은 수준 높은 서비스, 세계인이 찾는 산부인과 전문 병원, 서울 여성병원입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서울여성병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요. 무엇일까요? 강규현 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여기 오십시오. 뭐 편하신데 흰색 뭐 편한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시죠. 네네네네. 네. 저희가 이렇게 옆에 붙으면 되니까요. 일단 오셨는데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여성병원의 강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지금 여기 오신 산모분들 중에 서울여성병원을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신가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을 보신 적? 있고요. 네. 네. 왜냐면 저희가 또 혹시라도 또 다른 의사가 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얘기를 또 그러네요.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확인을 받고 예, 저번에 치과 의사가 올 줄 흰 가운을 입으시면 다 놀랐어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예, 예. 그래서 네네. 이발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자 오늘요 이제 궁금한 게 네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먼저 왜 인천에 있는데 서울 여성병원이라고 그러네요. 인천 여성병원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처음에 병원 생길 때는 저도 병원에 있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예. 근데 처음에는 저희 이사장님께서 이제 개인 의원으로 시작해서 병원이 단계에서 2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커진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제 서울 산부인과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 이사장님께서 이제 학교도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거기서 다 수련하고 하셔서 아마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서울로 시작을 하신 게 그래서 아닐까 서울이. 싶지만 뭐 지금은 예, 또 인천에서는 예, 택시 타도 병원 이름 얘기하면 앞에 내려줄 정도의 인지도는 예, 있습니다.
아예 그냥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네요. 네, 서울 여성병원. 근데 네네. 백희성 씨가 초콜릿 준대요. 아니 오늘 발렌타인데이니까 초콜릿 좀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뭐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여기 또 우리 산모분들은 초콜릿이 괜찮을까요? 근데 일단 생각보다 임신하면 많이 드세요. 왜냐하면 임신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임신 전에 살찔까봐 참았던 게 엄청 먹고 싶어요. 아. 특히 부피는 작은데 칼로리가 높아서 엄청나게 참았던 것들. 그래야 좀 재밌잖아요. 맞습니까? 갑자기 막 당기 땡기고 그래요? 이게 막 예.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초콜릿이 좋다는 논문들도 있어요. 연구 오. 발표도 있고 대신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성분 중에 이제 뭐 혈압을 낮춘다거나 뭐 이런 식의 네네네. 효과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 초콜릿이 이제 그 카카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뭐 설탕, 뭐 들어가 우유, 있죠. 버터 뭐 여러 가지가 맞아요, 이제 맞아요. 섞어서 이제 밀크 초콜릿이라는 이름하에 많이 나가니까 많이 먹으면 좀 칼로리가 높을 수가 아, 있고 그거 외에는 뭐 예, 근데 소량으로 조금씩 이렇게 재미로 간식으로 먹는 거는 어떻게 상관없고 초콜릿을 재미로 먹어요? 맛있게 먹어야지. 그리고 논문에는 이제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량이 좀 높은 게 좀 더 네네네. 도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초콜릿을 먹다가 떨어뜨렸는데 물에 떨어뜨렸는데 기름이 뜨던데요. 아 그래요? 예, 완전 기름 뜨 완전.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오, 그래서 이거 지방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름 아무래도 초콜릿에도 기름이 예.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산모에게는 초콜릿이 이렇게 해대는 건 없는 거죠. 근데 뭐 당이 높아서 예, 뭐 예. 이렇게 그런 건 근데 없습니다. 이제 너무 가량으로 먹으면 이제 칼로리가 과잉 섭취가 되니까 뭐 칼로리가. 간식으로 뭐 디저트로 한두 개씩 먹는 건 괜찮은데 좀 자기가 생각해도 좀 지나치다 싶게 드신다면 혹시 약간 절제는 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초콜릿 한두 개 정도 한 상관없습니다. 2, 30개 정도 괜찮 2, 30개 정도. 네. 그러면 산모 여러분들 초콜릿을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듣고 이렇게 방송 같이 하다가 초콜릿 드시고 싶으면 올라오셔서 집에 가세요. 네네네. 가시면 돼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저희가 여기 얘기하는 안에 중인데도 예, 예. 아니 그냥 아니 여기다 놔주세요. 여기다 놔요? 여기다 네네. 놓으면 편안하게 네. 오셔가지고 네. 얘기 중에 제가 네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편안하게. 계단이 있나? 올라가는 네, 있어요, 계단? 있어요. 양쪽에. 아, 여기 오셔서 네, 이쪽으로 가시면 오셔서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셔서 네, 편안하게. 저희 그러니까 산모에 근데 관한 이렇게- 초콜릿까지 들어. 야, 고르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산모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가시면 되는 예, 거예요. 이렇게 이쪽 하면 사이드. 네네. 저희는 드릴까요? 자유롭게 전 드릴까요? 방송할 수 있도록. 자, 백이성 씨를 제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강규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유명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그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것 중에 양력을 보니까 역아 회전술 예. 전문가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 의술인가요? 기술이요? 요새는 근데 이거 하는데 되게 많아가지고요. 네네. 네네네. 예전에는 좀 적었었는데 네네. 일단 아기가 이제 여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자연분만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다리 쪽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서 계실 때 거꾸로 있는 게 똑바로인데 이제 엄마랑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자연분만 기준으로는 엉덩이가 먼저 나오게 되는 자세를 여가회전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데 원래 거꾸로 돼 있어야 정상이면은 예. 아래쪽으로 머리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엄마랑 반대 방향을 똑바로 그렇죠, 그렇죠. 말하는 그게 거예요. 그게 똑바로. 그러니까 자연분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는 이거 쓰시면 됩니다. 네. 네네. 그 여가 뭐 둔이라고 하는 자세에서는 예전에는 자연분만 시도를 좀 했었는데 그 약간 위험성이 좀 있어서 요새는 제왕절개가 그래도 더 안정성이 높지 않냐 해서 이제 자연분만 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가로 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네네네. 예, 저희가 배 밖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아기 상태하고 이런 거 파악을 해서 제가 이제 손으로 이제 젤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살살. 아기를 돌리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시술입니다. 아이를 이렇게 배를 만져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돌리는 겁니까? 아니요,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아기 머리하고 이제 네네. 몸통하고 엉덩이하고 이런 거를 이제 촉지를 해서 느끼고 초음파로 확인을 한 다음에 네네네. 기계적으로 제 손으로 돌리는 기계적으로 손으로. 여기서도 받은 분이 계실지는 근데 네. 요새는 교과서적으로는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다, 해보는 게 더 원칙에 맞다라는 이제 경향이에요. 근데 이게 좀 무섭다고 생각하셔서 아직은 시도를 안 하는 분이 좀 더 많고요. 네네. 근데 그건 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물론 위험성을 뭐 전혀 없다고는 못하지만 무리하게 안 하면 위험한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네네. 원하시면 예, 언제든지 상담할 수 근데 있어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이제 셋째 임신했을 때 아이가 이제 거꾸로 자리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아이가 돌아앉았네요 그러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다시 돌아앉았네요 이러더라고요. 잠깐 소풍 다녀왔나 보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어떨 때는 돌려놨는데 돌아올 때도 가끔은 있고요. 근데 이제 한 30주에서 32주가 넘어가면 자세가 변하는 경우는 확률상은 드뭅니다. 근데 아주 드물게는 임신 말기에도 애기 자세가 바뀔 때가 아주 드물지만 간혹은 있습니다. 거의 말기인데도 원래 제자리 잘 예. 있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예, 있는 거고. 그래서 한 30주 정도까지 봤다가 20주 지나가서 만약에 여가로 있으면 이제 수첩에 보면 고양이 자세나 이런 요가 자세 중에 그게 이제 중력을 이용해서 애기 자세를 조금 바꿔볼 수 있어서 그거 해보고 네. 여가 전술은 보통 하게 된다면 36주에서 7주 사이에 시행을 합니다. 너무 빨리 하면은 하다가 응급으로 수술했을 때 조산 위험이 있어서 안 되고 예, 또 예. 너무 크면은 또 위험성이 있으니까 만삭 채우기 직전이나 채우자마자 이때 딱 곧 1, 2주 사이에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면 한 34, 5주 경에 상담이 되는 게 좋습니다. 많이 네.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주기적으로 계속 정기검진을 계속 그럼요. 해야 되는 거군요.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산모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합쳐진 무엇이든 알고 싶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왕 그렇게 한 거 몇 개 더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예, 이왕 한 거네. 이거 시간은 그래 공무원 시험 합격. 그 아이가 거꾸로 앉았대잖아요. 그 아이 좀 돌려주세요. 자, 이 정도면 됐죠? 자, 지금 중간 중간에 제가 또 네네,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에. 즐겁게 해드릴 텐데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보시죠. 일단 먼저 임신 확인 검사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여기는 근데 대부분 초기 산모는 다 지나셨을 것 같아서 지났죠. 초기에 이제 소변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 병원에 와서 필요하면 혈액으로도 하고 결국은 초음파로 보는데 이제 소변 검사는 한 4주가 좀 넘으면서부터 양성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초음파상은 이제 아기 집은 보통 한 5주 때는 들어가야 보이고 아기는 6주 때에 들어가야 보여서 이제 결국은 정확한 위치 파악은 초음파로 하지만 이제 시기적으로는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가 더 먼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분들은 이제 임신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생리 예정일에서 한 2, 3일 뭐 하루 이틀 뭐 지나면 이제 기다리던 분들은 바로 검사하니까 이제 4주 때에도 병원에 많이 오시죠. 아,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게 궁금한 게 매번 아이를 임신할 때마다 임신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2주, 3주가 넘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혼자서 스스로 아이가 생긴 지 2, 3주가 지났 그런 거 남자들 되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설명 간단히 네네. 드리면 그 날짜가 어떻게 그러니까 있어요? 아기가 생긴 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랑하신 날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병원에서 계산할 때는 마지막 생리의 시작일 그걸로 따지니까. 생리했으니까 임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죠. 임신한 걸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쳤을 때 280일에서 한 달을 4주로 치는 거예요. 30일이 아니라. 그래서 28일 곱하기 10해서 280일.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거보다는 2주 정도가 적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2주에서 3주 사이가 이제 적다고 느끼십니다. 생리 주기마다 차이가 있는데. 두 분 말씀하신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는 실전 경험을 통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기가 뱃속에 있는 기간은 한 9달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얘기예요. 근데 주수를 계산할 때는 이제 보통은 10달로 계산을 해서 이제 마지막 생리를 임신 첫날로 계산해서 주수를 일반적으로 말씀을 그래도 대부분 모르시겠죠. 이거 모르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네네.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요. 예비 마음이 왜 예비 마음인데요? 맘이에요? 예비파. 파파. 예비파파가 왜 파파인데요? 파파. 예, 파파. 네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파파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돼서 저는 나중에 실전 경험을 통해서 경험과 어떤 그런 착오와 주변에 좋은 분 있으면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저는 출산 예정일이요 네. 한 번도 솔직히 날짜에 맞게 나온 적이 저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안 맞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틀려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출산 예정일은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때 만 40주가 되는 날을 그냥 출산 예정일로 잡는 거고요. 정상 분만 기간은 이제 37주부터 한 41주 내지 42주 사이. 한 달에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을 정상 분만 기간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주가 된 날이 예정일로 잡긴 하지만
실제로 그날 분만할 확률은 딱 그날 한 10% 정도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뒤로 며칠 정도 그 사이에 몰려 네. 있죠. 몰려 있지만 이제 경산부 이제 둘째 셋째 출산하는 분들은 37주나 8주 때 분만하는 분도 많고 네네네. 초산만은 평균적으로 좀 넘어갈 때도 많아요. 근데 그건 평균이고 이제 항상 똑같은 게 아니니까 한 36주에서 7주가 넘어가면 항상 갑자기 분만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병원에 이제 매주 오시죠. 아 그때 매주 오면서 저희가 계속 36주 위엔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정일보다 그래도 좀 뭐 하루 이틀이야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를 예. 들어서 뭐 한 2, 3주 전에 아이가 나와도 뭐 그건 전혀 예. 상관이 없는 거다. 상관 전혀 없는 예, 거죠. 37주 이후엔 정상 예, 분만 그러니까요. 기간으로. 그런 게 달라요.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칠삭동이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뭐 약간 아이가 덜 성숙돼서 나왔다라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때가 되면 사실 나오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제왕절개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은 네네. 38주 때 주로 수술을 하십니다. 아. 왜냐하면 예정일 가까이 잡았다가 예. 진통이 걸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응급 상황으로 급하게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38주 때가 평균 제일 많이 할 때예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제왕절개 반복으로 하시는 음. 분들은.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만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신 그러니까 거죠. 혹시나 여러분 아이가 조금 예정일보다 한 2, 3주 정도만 일찍 나와도 뭐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죠? 예. 아이가 잘못되거나 예. 아이에게 이상이 있거나 산모에게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꼭 병원에 오시면 편안하게 이제 그렇죠. 전문가가 말씀을 하는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얼른 빨리 자란 거잖아요. 얼른 빨리 그냥 건강하게 빨리 자라서. 근데 얼른 그런 나오고 경우가 싶다는. 있어요. 그 엄마가 아이가 날짜가 꼭 12월 말이나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를 일찍 낳는 것보다 뒤에 낳는 걸 낫다고 아. 생각해서 꼭 참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태어날 거를 많습니다. 2016년생이 아니라 날짜를 2017년생으로 받았던 거야. 만들라고. 또 시어머니가 또 이상한 날짜를 받아와가지고 그날에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 그걸 끙끙 앓고 나오는 애를 넣고 그냥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진짜 안 좋은 거죠. 근데 그 자연 진통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본인이 참는다고 이게 되는 부분이 보통 아니라서 아 그렇습니까? 예, 조금 쉽진 않고 네. 대신에 이제 정상 분만 가는 기간 안에서 혹시 원하는 날이 있다. 특히 수술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좀 그렇죠. 뭐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뭐 큰 비슷하니까. 의학적 차이가 없는데 뭐 시어머니가 오늘 해야 뭐 애가 뭐 공부 잘한다고 그러니까. 뭐 하면은 관운이 안 할 있고 수가 뭐, 없. 그런 이렇다는 정도면 뭐. 저희가 맞춰드립니다. 아 맞춰드리. 아니 그 정도는 원하는 날에 맞춰줍니까? 해드리고, 예. 또 여기 선생님께서 다 맞춤이시는 맞춤. 네. 아니 원하는 시간에 저는 최대한 4월 27일입니다. 예. 최대한 맞춰드립니다. 저는 4월 28일 대신에 6시 자- 45분에. 네네. 할렐루야다. 아 또 선생님이 이런 또 이렇게 위트도 있고 서비스. 그러니까요. 재밌다. 산모를 위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정말로요. 근데 네. 임신했을 때 얼마나 먹는 게 좋은 건지 저는 진짜 사실은. 궁금해요. 실은 내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실은 이제 임신 전에도 이제 드시는 식사량의 차이는 개인차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보통 드시던 거에서 한 300에서 400kcal 사이 정도 더 먹는 정도가 이제 저희가 권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책에 보면 300kcal라고 써 있을 그게 거예요. 이제 와닿지 않는데 그러니까 밥으로 치면 답으로 치면 그 우리 음식점에 가면 왜 뚜껑 있는 쇠로 된 예, 밥그릇 맞아요. 예. 거기가 그게 한 300kcal 정도 된다. 그거 한 그릇 더 먹는 거예요? 그거를 세 끼에 나눠서 세끼 나눠서요? 3분의 1 공기씩 먹으면 아니 우리 기성이가 먹는다는데 우리 기성이가 배고프다는데 그거 밥 한 끼를 3번 나눠서 먹어요? 그러니까 임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필요한 칼로리보다는 좀 더 드시죠. 조금은 더 드시는데 그래도 또 그거는 이제 아기 크기라든가 본인 몸무게를 관리하면서 드시면 뭐 임신이 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선에선 즐겁게 하고 저희가 체크를 하다가 이건 좀 과하다 싶을 때는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이제 몸무게로는 한 15kg가 넘어가면 조금 조심하자 하고요. 원래 체중 자기 체중에서. 체중 증가량이 임신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20kg가 넘으면 좀 아주 많이 느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많이 한 드시고. 15kg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하자.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보면 임신했을 때는 잘 먹어야 되고 뭐든지 또 좋은 영양분만 좋은 것만 보고 근데 맞아요. 그렇게 많이 계속 먹는 건 좋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은 즐거우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이 또 해서 그걸 그때는. 빼야 되고 이런 부분이 네네네. 있을 수는 있으니까 대신에 네. 정말 먹고 싶은 거는 이제 먹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이제 3개 먹으려다가 2개만 먹고 하나는 아쉽지만 참는 정도. 그게 참아집니까? 네. 아, 참. 대신에 안 먹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산모가 굶을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도 이러죠.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아요. 근데 그게 연습이 되면 또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먹다가 그냥 하나만 더 먹자 할 때 딱 멈추는 거 자꾸 하다 보면 돼서 일단 그 정도로 조절하면서 보자고 하고 일단 병원에 다니면 실은 병원에서 올 때마다 몸무게 재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많이 늘면 보통 담당 선생님 먼저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많이 먹고 자기 체중 관리를 통해서 15kg 이상만 안 넘게끔 하고. 그러면 운동복 같은 게 있네. 운동해야죠. 운동 같은 거는 일단 산모가 웬만한 운동은 다 돼요. 다 되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안전사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래갖고 이제 막달에 진통 걸리라고 계단을 왔다 갔다 옛날부터 좀 이렇게 한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네. 산모님들은 조금 조심하시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중심도 잘 못 잡을 수 있고 계단에서 혹시 발을 헛디디면 좀 많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좀 평지를 더 권하는 편이고요. 평지를. 예, 위험하지 않은데 미끄럽지 않고 그다음에 수영 같은 것도 좋은 좋은 운동이라고 설명을 해요 산모님께. 수영이요? 대신에 이제 수영도 이제 미끄러지고 이런 거 조심하라고. 이제 목욕탕이랑 똑같죠. 근데 사실 보통 운동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 특히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까 나 안 돼. 운동하기 싫어 이러면은 대부분 이제 찜질방이나 네. 이런 걸 맞다. 땀 빼려고 하시거나 네. 그런 이런 경우도 건 있어요. 어떨까요? 이런 거. 실은 이제 찜질방이나 이렇게 아주 더운 데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에는 뭐 다 아시지만 요즘에는 초기에는 너무 고온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뭐 아기 기형 발생률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면 탈수가 되잖아요. 그럼 네. 어지러우면서 쓰러질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일단은 13주 이전에는 별로 권하지 않고요. 때는 밀어야 되잖아요. 때는 밀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막 이마에 땀이 막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막 뜨겁게 오래 있는 거 그 정도까지는 잘 권하지는 솔직히 않아요. 특히 초기는. 그렇다고 옥상에서 때를 매일 수는 없고. 아니 사우나에서. 네, 사우나에서. 네. 사우나에서. 지금 좀 네. 더우신가 봐요. 왜냐면 좀 네. 더우시죠? 좀 네. 뭐 겉옷 같은 거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예. 아니야.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옷을 벗으시면 안 되죠 지금. 아니고요. 네. 편하죠.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네. 더우시면 조금 문도 조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온도를 되고, 조금만. 아니면 조금 네. 온도를 좀 저도 낮춰주시는 지금 것도- 더워가지고 계속 땀을 흘리고 네네네. 있었거든요. 근데 저만 더운 게 아니었군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도 더우시면 벗으세요. 괜찮습니다. 이거 벗으셔도 아마 그거 의사라고 벗어도 되고 저희가 의사 의사 단추만 선생님하고 호칭을 네네. 하면 의사 선생님. 왜냐면 의사 아니, 선생님은 이제 다 알았으니까. 단추만 풀게. 예, 예. 뭐 신발도 벗어도 되고 양말 벗어도 되고. 저희는 그 정도로 편합니다. 네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편해야 돼요. 네네. 편해야 이야기가 재밌고 편해야 즐거운 거지. 어느 토크쇼 갔는데 저 똑바로 앉으시고 움직이지 마. 네네, 이거 움직이지 마시고 그리고 안 절대 되니까 아닙니다. 편안하게 계십시오. 네. 네, 전 편안하게. 세계가 여러분들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도록 네네.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얼굴이 전 세계에 노출되기 싫다 그러면 알아서 가려주시면 네네네.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거 드릴게요. 가려져야지요. 잠깐 안 써지네. 써질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임신을 하고도 직장 생활을 맞아요.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정도까지 이게 몇 주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몇 주까지라는 건 없는데 좀 이제 그러니까 산모분에 따라서는 진짜 막달까지 다니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직장에서 꼭 필요한 이제 능력 있는 산모님들도 많으시거든요. 직장에서 안 놔줘 갖고 다니는 분들도 많고. 그게 아이한테 혹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아무래도 일단은 가면. 근데 아이한테 스트레스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엄마가 일단 직장 생활은 실은 임신 안 해도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임신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크죠. 어떤 면에서는. 대신에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임신 안 해도 취직을 못해서 난리인 요즘 세상에서 임신하고도 제발 그러니까. 다녀달라고 그러면 고마운 치료를 해야 거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다닐 거면 이제 즐겁게 네. 다니시면 되고 다니다가 배가 갑자기 아프다 하고 말하고 이제 병원으로 오시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네. 아프다고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이제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이제 둘째 아이를 갖고 셋째 아이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첫 아이를 가지시면 보통 다가오는 이 배 통증하고 아이 임신을 했을 때 그 통증은 분명히 다르는데 저는 만약에 못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네네. 조산기나 진통으로 진통이 오게 되면 조산기든 뭐 네네. 만삭에 오는 진통이든 진통이라는 것 자체는 같거든요. 그럼 알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강도 자체가 점점 세지게 되고, 근데 이게 주스 따라 느끼는 게 달라요. 이게 빠른 분들은 이제 가진통 아시죠? 이게 불규칙한 진짜 자궁 수축을 가진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빠른 분들은 한 10주 중반 때부터 느끼는 분도 간혹은 있고, 보통은 한 20주가 넘어가면 조금씩은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진짜 진통하고 헷갈릴 때가 있죠. 아 이게 조산기도 똑같은 진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통이라는 종류는 같은데 이제 네네네. 불규칙하게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 쉬면 좋아지면 가진통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짜 진통이요. 근데 조산기는 그게 점점 심해져서 아기가 조산될 위험에 노출이 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기 진통이라든가 조산기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의 강도라든가 간격이 땡겨지면서 더 심해지는 걸 이제 느끼시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판단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땐 병원으로 헷갈릴 땐 내원하시면 이제 저희가 경과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서부터는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거 요거는 꼭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 제가 내려갈 테니까요. 네, 어떤 있으시면 분 편안하게 계십니까? 손 드시면 저희가 몇 분만 진짜로 네네. 저도 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그 처음 꼭 아이를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가졌기 있다. 때문에 괜찮아요. 궁금한 거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지금 없으시면은 전문가들이십니까 다들? 저희가 네네. 아 이분들은 다 겪었던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처음 아이를 가지신 분 계십니까? 첫 아이 이번에 첫 아이다. 다구만. 그럼 다들 궁금한 게 없어요? 둘째 아이를 둘째. 네 둘째. 둘째 뭐 아이를 가져 어느 정도 좀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셋째 셋째. 오 셋째 야, 셋째. 예. 대단 넷째. 넷째 와, 넷째. 아, 남편이 얼마나 야, 사랑하는 거야. 그러게. 54번째. 그냥 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 네네. 아내도 이제 임신을 많이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체형적으로 변비나 치질에 대해서 아, 여자는 어쩔 수가 없대요. 의외로 아이에 의해서 많더라고요. 그거 좀 어떻게 뭐 예방하거나 뭐 변비 치질이 생기는 게 정상인지 뭐 이런 거 좀 얘기 좀. 일단 임신하면 변비나 치질이 있던 분들이 심해지거나 네네 맞아요. 아니면 이제 없던 분들이 좀 생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변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 아시지만 식이섬유나 뭐 물 이런 거 그다음에 수분 섭취, 섬유질 뭐 이런 거 잘 섭취하고 이제 유산균 제제도 먹는 분들은 아마 드시고 계실 거고 필요하면 병원에서 이제 변비약도 처방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배변 습관이 이제 조금 중요한데 일단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면 일단 바로 가시는 게 좋아요. 변비 있는 분들은 뭐 앞에 뭐 아버님이 계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한번 못 가서 참으면 보통은 더 심해지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을 때 일단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가는 게 그다음에 중요하고. 가서 대변을 보셨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안 시원해서 또 나올 것 같은데 좀 기다려도 안 나오면 일단 일어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일어나는 게.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중력 때문에 이렇게. 뭐 치질이나 변비에 더 안 좋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걸 억지로 해서 조그만 변을 더 보면 보통 다음에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그건 놔두는 게 다음 변이 더 잘 나와요. 그리고 치질 두 같은 가지 경우는 기억하시고. 그게요. 임신하면 선생님 네. 아이가 눌려가지고 치질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은 아기 때문에 눌려서 그런 건 아닌데 네네. 혈액 순환이나 다른 문제,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자궁이 더 커지면 자궁 뒤쪽으로 네네네. 직장이 지나가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 경우에 따라 네. 눌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치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임신했을 때 수술이 가능한가요? 아니죠. 임신 중에는 치질은 수술은 하지는 않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임신 중에 생기거나 심해진 치질은 출산 후에 저절로 어느 정도는 좋아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기다려 봅니다. 출산 후에. 저는 솔직히 이제 좀 외람된 얘기인데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화장실에 이제 가면은 이제 임신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변비 때문에 이제 앉아 있는데 혹시나 힘을 주다가 아이가 예, 아이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몰라서 되고요. 혹시나 해가지고 네. 이거 뭐다 남자는 저는 똑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남자분들이 다 궁금한 아니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넌 어디서 태어났니? 우리 엄마가 병간에서 났다 그랬다, 똥간에서 났다 그랬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약올릴 때 만화 같은 데서. 그래서 넌 얼굴이 왜 이렇게 누래? 난 똥간에서 났다. 막 이랬는데. 근데 그게 사실이 에이, 아니군요. 아니에요. 예, 어쨌든 변을 보다가는 네네. 아이가 나올 수가 없다. 없다. 이거는 확실히 얘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힘을 주는 게. 사모들이 이러다 애기 나면 어떡하나 이런 또 그럴 수 좀 있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고 네네네. 대신 요건 있어요. 막달이나 조산기가 있을 때 만약에 정말 자궁 경부가 열리면서 진행이 되면 약간 아래로 쏠리는 느낌이 들면서 대변이 나오진 않는데 대변 보고 싶은 느낌이 강하게 점점 드는 느낌이 가끔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실제로 대변이 나오는 게 아닌데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배도 같이 아프고 그러면 내원에서 체크는 필요합니다. 그걸 체크를 꼭 하셔야 네,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여쭤봐 주십시오.
저기 계십니다. 한 분요. 네네. 자, 아유, 마지막 구세주다, 질문을 구세주. 네, 한 분의 질문을 통해서 네네.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오메가 3를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뭐 36주 이후에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일단은 그게 이제 말들은 많은데 실은 그게 이제 그걸 먹으면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많이들 드시고 있고 실은 이제 오메가 3는 뭐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품에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갖고 섭취가 안 되니까 드시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그게 약간 그 혈액을 지혈하는 데 조금 방해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마지막 달엔 조금 조심하시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마지막 달에는 어차피 다른 음식도 먹으니까 오메가 3는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하진 않아요. 대신에 그 사이에는 원하시면 이제 제일 많이 먹는 게 요새 오메가 3, 비타민 D, 그다음에 뭐 칼슘, 뭐 몇몇 가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병원에 따라서는 이제 마지막 달에는 오메가 3 그 약으로 먹는 건 그만 먹으라고 하는 병원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더 먹고 덜 먹고 갖고 아기가 실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제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음식도 같이 섞어 먹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섭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게 임신 중에 그 엽산 있지 않습니까? 예. 엽산이 임신 중에도 복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임신 중에는 이제 요새는 반드시 복용하는 게 이제 엽산하고 엽산. 철분제인데요. 철분. 근데 엽산은 선생님마다 얘기는 다르지만 최소한 아기를 계획하고 나서 한 달에서 한 3달 전부터 이제 엽산을 먹고 있던 상태에서 임신이 되는 게 더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일단은 요새는 실은 남편분도 엽산을 같이 드시는 게 좀 유행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정자가 이제 그러니까 질이 좀 좋아져서 좋지 않냐 뭐 퀄리티가 이런 좋아졌다. 소견이 조금 있어요. 근데 엽산 자체가 비타민 B군 중에 하나거든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것도 비타민입니다. 정자가 네네네. 튼튼해진다는 거죠. 퀄리티가 좋아진대요. 네? 네, 뭐 퀄리티가- 그런 퀄리티가 좋아진다고요. 그런 얘기가 있고 매니저 엽산 한 박스 좀 사놔라. 지금부터라도 제가 섭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녹색이 들어있는 그런 야채나 과일 같은데 뭐 예를 들어 키위 이런 데도 이제 많은 걸로 돼 있고요. 브로콜리 뭐 이런 데도 브로콜리. 예 그런 것들도 많이 드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자, 네네네. 저희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신 또 우리 또 강 실장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경 실장님과 함께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네. 무엇이든 알고 싶다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에 또 네네. 여러분들의 백이성 씨 미니 콘서트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또 토크 미니 예쁜 엽서 사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은품을 드리는 순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